남욱 변호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를 2025년에 유동규네에게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가 설립된 만큼 입찰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5년에 넘기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네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으로 이해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로비 정황은 언론계부터 법조계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인 동관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검찰은 유흥주 점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서 판검사 등의 번호를 확인했고 실제 현직 판사의 술값을 대신 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술자리 중간에 잠깐 들러 인사하고 갔기 때문에 술값을 누가 계산한지 모른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언론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무겁게 반성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도로 하나를 두고 극렬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양측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재명을 양정! 불금된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200여 미터를 유세하듯 걸어가는 동안 이러한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고 나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추산 이재명 대표 지지 측 600명, 반대 측 510명이 집회에 참여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무혐의 처리로 안 한다면은 정말로 민주주의가 죽은 것이죠.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에서 확실하게 그 죄를 묻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내내 이어졌지만 우려했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 1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 10시 4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기소는 정해져 있다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선 이 대표를 비난하거나 엄호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씨 고개 숙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용도 변경 등 행정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FC의 후원을 받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부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또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와 이런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A4 용지 6장 분량에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부 질문에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구체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안 절차가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하게 되면 결국 검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여론.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지 채 12시간이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의 검찰 비판 발언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시민들과 만나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주어진 권력을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적으로 써야지요.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둑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민생 현장도 둘러보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한 민생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천 신안과 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검찰이 용역 깡패이자 정적 제거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마피아식 검찰 출석을 했다며 맹공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오늘의 참담한 제1야당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돈이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이 대표 또한 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네이버 관계자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을 이 대표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구단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이 대표는 시장이 구단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게 후원금이 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입장은 다릅니다.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 대표는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전진상이 그랬단 말인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단어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그랬을 줄은 몰랐다, 나 자신은 몰랐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또 그랬단 말이냐라고 의문형으로 묻는 뉘앙스에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다라는 당황함도 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즉 정 전 실장이 그랬다는 것도 몰랐고 또 이러한 내용을 자기가 질문받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뭘 몰랐다는 겁니까? 저희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어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당시 네이버 관계자에게 줬던 성남시 요구사항이라는 문건을 이 대표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은 네이버는 공익법인을 통해 성남FC에 39억 원을 우회 지원하고 성남시로부터 대신 제2사옥 신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이 정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건을 본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라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건을 보기 전까지는 이 준비한 서면 답변 내용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문건을 받아본 뒤에는 당황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 전 실장이 다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식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관련 의혹에서도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독단으로 한 거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휘하고 있는 그 직원 일부들이 오염이 돼서 이런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다만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한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정 전 실장까지 선을 긋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은 성남FC를 후원한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특혜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 대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 정 전 실장 독단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본인이 사인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쨌든 이 대표랑 민주당 입장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당황해서 태도를 바꾼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검찰이라고 맞받았었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진술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리더니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진술을 열심히 했다라고 흘리는 식으로 검찰이 변명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나 신변 잡기 같은 조사 내용을 흘리는 언론 플레이에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성남지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조사한 날 마침 아까 전해드렸지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붙잡혔습니다. 물론 해외에서지만요.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불법 대북 송금 혐의가 있죠. 이 사전 승인 없이 중국을 거쳐 북측에 돈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인데 여기에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지사가 연루돼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의 고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여기에는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내준 걸로 의심받고 있죠. 이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 건들은 상대적으로 아직 진척이 덜 된 상황인데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은 탄력을 붙게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대표가 조사받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남FC 의혹에 대장동 의혹까지 이거를 합해서 검찰이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대장동 의혹과 이 성남지청의 성남FC 의혹 사건을 묶어서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묶어서 처리하는 게 이례적일 건 없다는 게 이 법조계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이 대장동 의혹은 아직 소환 조사도 안 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 막 잡혔지 않느냐면서 현 상황이 벌써부터 영장을 합쳐서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KBS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며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정한 건데 이 대표 역시 김 전 대표를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내가 2년이라면 내 이사 입은 거. 귀국을 결심한 건 동생과 여동생 남편 등 가족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벌 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면서도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에는 중국 단둥이나 선양의 한국 기업들이 사업으로 많이 나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좋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을 줬다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데 김 전 회장과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쌍방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전 재경총괄 본부장은 당초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고 송환 거부 재판을 받기로 해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